연방이민당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국경 인근에서 불신 검문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켄터키 고등학교에서 15세 소년의 총기 난사로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주 거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는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가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에 첫 매장을 오픈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한 우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국경 인근에서 불신 검문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민 전문가에 따르면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은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신 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무작위로 불체자 불신 검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는 당국의 부당한 수색, 체포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영장이 없이도 수색이 가능합니다. 당국이 CBP에 이 같은 예외 규정으로 국경 100마일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억 명가량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합법 이민자들도 불심 검문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 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 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 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켄터키 고등학교에서 15세 소년의 총기 난사로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3일 켄터키 벤턴의 마샬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5세 남학생이 총을 난사해 2명의 학생이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19명은 인근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인 남학생은 수업이 막 시작되는 순간 교내 공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했으며 1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피하는 바람에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997년에는 이 학교 인근 파두카의 히스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1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학교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내 총격 사건에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15살짜리가 총기를 휘둘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뉴저지 테너플라이가 교육 비영리 단체 알람스가 발표한 2018학년도 전국 최고 학군 11위에 올랐습니다. 또 뉴저지 머셔 카운티에 위치한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보로 리저널 학군이 6위로 뉴욕 일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뉴저지 주 교육국이 주내 2,105개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과 졸업률, 출석률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발표한 2016에서 17학년도 연례 학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크레스킬보로 메린 메모리얼 초교와 허드슨 카운티 저지시티 닥터 로넬드 맥레어 고교, 맘모스 카운티 커뮤니케이션 고교가 공동으로 각각 97점을 받아 뉴저지주에서 가장 좋은 공립학교로 평가됐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총 76학군 내 225개 학교 중 뉴저지주 학교 평가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크레스킬 메릿 메모리얼 고교의 뒤를 이어 티터보로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고교가 96점을 받아 2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팰리세이즈 팍을 제외하고 포트리와 레오니아, 리치필드, 테너플라이 등의 한인 밀집 지역 학군 학교들이 대부분 양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펠팍은 린드버그 초교가 37점, 펠팍 고교가 30점에 그치면서 하위권에 맴돌았습니다. 뉴욕시가 마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진통제, 오피오이드 제약 회사들을 제소했습니다. 시정부는 23일 존슨앤존슨, 퍼듀, 테바 등을 상대로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뉴욕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이들 제약회사와 계열사, 유통업체 등 10여 개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형태로 시정부가 요구하는 배상 규모는 5억 달러 정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교통사고나 살인으로 인해 숨지는 것보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거대 제약회사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선 오피오이드 처방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270만 건의 오피오이드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거주하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는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약 4만 2천 명에 이르는 뉴욕주 다카 승인자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종료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별다른 구제 조치 없이 다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 많은 다카 수혜자들이 직장을 통해 제공받아온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주에서는 소득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오프라인이나 주정부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 등을 통해 여전히 메디케이드와 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오바마 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카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1년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판결을 내린 데 따라 다카 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구 거주자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 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을 감싸는 러시아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정권이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의 궁극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누가 시리아에서 그런 공격을 감행했다고 해도 러시아는 화학무기 공격에 따른 처벌에 반대하는 동맹국 시리아를 감싸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부상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하루 공격으로 다친 민간인 20명 이상은 대부분 어린이라며 분명히 염소 가스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공격은 바샤르 알 아사드가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이래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는 화학무기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혹한 인명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이때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칸 셰이쿤 지역에서는 사린 가스를 이용한 공격으로
지역 주민 80명 이상이 숨졌고 유엔은 그 배후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선 2012년 이후 최소 130차례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프랑스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기로 한 미국과의 2013년 합의를 깼으며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금지 협정 위반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작년 11월 칸 셰이쿤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조사활동 연장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부, 사실상 독가스 책임자 처벌이 좌절됐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며 성급하게 시리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대응하면서 시리아 내 화학무기 공격을 조사하는 새로운 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지난주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뮬러 특검이 코미 전 국장과 세션스 장관, 배넌 전 전략가 등 핵심 인사들을 두루 조사함에 따라 최종 관역인 트럼프 대통령 조사에 성큼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여러 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더불어 코미 전 국장 해임을 둘러싼 사법방해 여부를 집중 추궁받았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가 경질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 때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가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에 첫 매장을 오픈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쇼핑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쇼핑객들은 밝은 오렌지색의 아마존고 쇼핑백을 받은 뒤 입구 회전문을 지나 다운받은 아마존고 앱의 QR코드를 스크린에 스캔합니다. 이후 원하는 물건을 백에 담아 매장을 빠져나가면 구매한 제품에 대한 결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품이 결제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품들과 매장 선반에는 숨겨진 센서들이 가득해 제품이 선반에서 빠져나갔는지 혹은 다시 되돌아왔는지를 감지합니다. 또한 매장 곳곳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쇼핑객들의 움직임도 감지합니다. 이날 많은 쇼핑객들로 인해 오픈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이미 선반의 제품들이 품절돼 재입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현재 매장 내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이 100명이지만 점차 수용 가능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지만 타 지역으로의 매장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 예산 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주 시정부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폴리 토튼버그 시 교통국장과 딘 풀리안 부시장, 잭 카터 시정부 법률 고문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전철 시스템 향상, 예산 확충 방안과 관련 시정부의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지사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예산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정면으로 맞선 양상입니다. 풀리안 부시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캐피털 예산의 지역 정부 분담 방안은 뉴욕시를 겨냥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카터 법률 고문도 지난 1953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뉴욕시는 500만 달러 이상의 캐피털 예산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며 그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주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MTA 예산 160억 달러의 70%는 뉴욕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뉴욕시는 매년 간접 부담금 16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정부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앞으로 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 상습적으로 속도 위반을 저지르면 차량 등록이 60일 동안 정지될 전망입니다. 뉴욕 주상원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스쿨존 지역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호세 페랄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구간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후 18개월 이내에 또다시 속도 위반을 저지르면 60일 동안 차량 등록이 정지됩니다. 현재는 뉴욕주 스쿨존 제한 속도는 15마일로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2015년에 1000여 명의 17세 미만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버 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불법 영업을 한 우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한 멕시코계 남자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으로 우버 운전자로 일하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4명의 희생자를 강간, 폭행, 강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캘리포니아 검찰이 전했습니다. 알폰소 알라콘 누네즈로 알려진 이 남자는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가 폭행하고 휴대전화, 컴퓨터 및 보석류 등을 강탈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의 우버 기록을 위장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벤모를 통해 요금을 받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방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DNA에 대한 증거 때문에 지난주 산타마리아 집에서 알라콘 누네즈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범행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이 있는 약 4만 5천 명의 도시인 샌루이스 오비스포에서 12월 중순부터 4주 동안 발생했습니다. 범인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19세에서 22세 사이며 범행 당시 피해 여성들 3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39세의 알라콘 누네즈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 날짜는 1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23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권영진 현 회장이 승리했지만 권 회장 반대 측이 불법 투표를 주장하며 선거 도중 퇴장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혀 향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날 오전 팰리세이즈 파크의 회관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는 시작부터 유권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상록회 회칙에 따르면 투표권은 상록회 이사 또는 고문, 임원 등에게 부여되는데 투표권 부여 기준 등을 놓고 선거에 출마한 권영진 현 회장 측과 박재희 총무이사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총 58명 중 권 회장이 34표, 박 총무이사가 12표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돼 권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상록회는 연간 예산이 30만 달러가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의 단체임에도 회칙 등이 너무 부실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통일운동을 펼치는 정현진 액션원 코리아 대표 초청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북미부 민주포럼 주관으로 1월 28일 오후 5시 뉴욕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풀뿌리 통일운동의 비전과 과제라는 타이틀로 진행됩니다. 정 대표는 2013년 창립한 풀뿌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일운동 AOK를 이끌며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세계적인 여성평화 활동가들의 DMZ를 가로지르면서 설립된 우먼 크로스 DMZ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한류대상 국제교류 부분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1월 2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셔튼에서 20명의 학생들을 태운 채 스쿨버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한으로 갑자기 도로가 얼어붙은 화요일 아침, 빙판길에서 슬라이딩을 하던 버스는 주변 우편함과 승용차에 부딪히며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한 시민이 이 사고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탑승한 학생,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빅애플 서커스에서 그랜마 클라운으로 알려진 베리 루빈이 2004년에 16세의 한 단원에게 음란성 사진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루빈 씨는 2004년 16세의 한 여성 단원을 대상으로 음란성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빈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고백하면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미니 서커스단에 처음 고용된 2004년
루빈으로부터 사진 비즈니스에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토이저러스 장난감 회사 12곳이 문을 닫습니다. 토이저러스는 베이비저러스와 함께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전국적으로는 182개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CEO인 데이브 브랜도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의 우선순위와 중요성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저출산 현상도 이번 결정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뉴저지 32곳, 전국적으로는 1,600곳에서 영업 중입니다.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는 경찰 2명이 화재가 난 차량에서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뉴저지 힐스데일 경찰국장인 로버트 프랑카 비글리아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SUV 운전자는 화요일 새벽 2시경 킨더카망로드와 워싱턴 애비뉴에서 중심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은 후 전복되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알렉스 카플란과 매트 부셜 등 2명의 소방관은 소화기로 불을 끈 후 극적으로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퀸즈 엘르머스트에 사는 유희정 씨가 지난 21일부터 실종돼 경찰이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관할 110 경찰서는 23일 유 씨의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며 21일 오후 4시 거주지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유 씨를 보았거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밝힌 주소는 퀸즈 어덜트 데이케어라는 곳으로 직원들이 상주하는 노인 전용 거주시설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와 뉴욕 한인간호사협회가 올해 첫 시행한 위케어 프로그램의 1월 검진이 22일 퀸즈 크로싱몰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지역 무보험자 한인들을 위한 이날 원래 건강검진 행사에는 일반 내과를 비롯한 각종 진료 과목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의료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TV와 컴퓨터 등 가전제품 폐기물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피터 구 뉴욕시 의원은 23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식물원 주차장에서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전자제품 폐기물 처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15년 4월부터 전자폐기물 경우 반드시 지정 장소에만 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했던 임채원 양이 자신이 원하던 컬럼비아 대학의 조기 전형에 합격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여기에 전액 장학금과 학교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더했습니다. 테너플라이 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임 양은 전국 수영대회에서 수영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하버드대, 스탠포드대로부터 조기 입학 지원 권유를 받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컬럼비아대를 선택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 문학, 법학 등을 공부하고 싶은 과목도 많다는 임 양은 대학 졸업 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홍은주 포트리 한인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특히나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저희가 포트리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이 확정됐고 또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세워질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제가 포트리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포트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구들 그리고 또 친구들의 친구들 같이 모여서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보고 나니까 그 절절함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학생들도 울면서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얘기를 했죠. 이 할머님들께 어떤 힐링, 어떤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정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랐죠. 백지 상태에서 이제 단체 이름을 만들고 목표를 잡고 미팅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계속 2년여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운 이벤트에도 무조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타운 이벤트에서 그
안내문들을 만들어서 위안부가 무엇인가, 그 할머님들이 어떤 역경을 겪고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분들도 또 동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저희가 시, 디자인 그 경연 대회를 했었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해서 그 학생들한테서 수상작이 나왔고, 그 수상작을 가지고 시의회에 그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시를 새겨서 기림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의회에 참가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시의회에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저희에게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의회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시에 대해서가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면서 최종안에 이르렀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아이들의 노력이 네. 대단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그 건립이 확정되기 전까지 네. 일본 극우 단체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무척 심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 의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긴장된 일이었는데, 그 의회에 나가는 설명회 다음에 기사가 미국 신문에 기사가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미팅부터는 일본 극우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도 왔었고요. 학생들하고 정말 토론회를 열을 정도로 시위회 앞에서 많은 그런 고난도 겪었지만은, 학생들이 그 토론을 통하면서 더욱더 느낀 거는 이 할머님들이 정말 일본 정부라든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마음속으로 깊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권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이거를 다 딛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앞장서서 하게 된 데는 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뒤에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학부모님들의 노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학생들 단체 이름을 처음에 저희가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라고 지었는데요. 다만 이게 포트리에 국한된 학생들은 아니고요. 이 근방에 사는 모든 뜻 있는 한국인, 타민족 학생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부모님들께서도, 이분 타민족 그 부모님들께서도 인권이라든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같이 아시고, 아이들이 그 타운 이벤트에 참여할 때 모든 물건을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같이 그거를 꾸려주시고 청소해주시고 다 도와주셨고요. 정말 저 자체도 한인의 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는 마음으로 다 같이 진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건 정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네. 나라를 위해서 또 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한 네. 일이네요. 네. 아,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또 함께 하실 건가요? 예. 예. 사실은 저도 지금 자신 있게 제가 모든 활동을 또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한인 동포분들께서 조금만 시간을 더 할애하셔서 정말 이런 교육 동포 일에 앞장을 서신다면, 조금씩만 도와주신다면 그 조금씩 모인 힘이 더 큰 힘이 되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이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인에만 나선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인 한인 전체가 같이 네.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네요. 사실은 저도 네. 한인회 하면은 다가가기 어려운 단체, 네. 이렇게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단체가 아니고 봉사를 취미로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조금씩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자세로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배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아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사회니까 용기를 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한인 동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인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포트리 한인에 들어온 지 4년이 됐고 정말 봉사활동을 해오신 다른 어르신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모르지만 용기 내어서 시작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만큼 많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용기 내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은주 포트리 한인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